김혜자는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내려앉은 세상을 바라보며 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으며 혜자는 오늘의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오전에는 반찬거리를 사고 오후에는 세탁소에 들러 옷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는 늘 그렇듯 사무실 건물 야간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죠.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으니 벌써 45년이 넘었구나. 혜자는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젊은 시절 꿈꾸던 미래와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고 19에 결혼해 아이들 키우느라 평생을 청소일로 살아왔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오랜만에 걸려온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혜자야. 나 영숙이야. 기억나? 아, 영숙이. 그럼 기억나지. 어쩐 일이야? 전화 너머로 중학교 시절 친구 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그 옛날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던 친구였죠. 이번 주말에 우리 중학교 동창회가 있어. 너도 시간 되면 와. 모두 너 보고 싶어 해. 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창회라. 평생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무슨 얼굴로 나가야 할지, 뭘 입고 가야 할지 막막했죠. 난 글쎄, 시간이 이번엔 꼭 와. 호텔 뷔페에서 하니까 식사도 하고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혜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친구들은 모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청소부로 평생을 산 자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옛 친구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 용기를 내볼까? 평생 이렇게만 살 순 없지. 혜자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세탁소에 맡겨둔 단정한 셔츠를 찾아 입고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날이 왔습니다. 혜자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머리를 단정히 하고 세탁소에서 찾아온 하늘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었죠.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옅게 립스틱을 바르고 나니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이제 가볼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내내 혜자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변했지만 그 시절 추억은 여전히 선명했죠.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혜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화려한 로비와 높은 천장이 혜자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내판을 따라 동창회 장소인 뷔페로 향했습니다. 어머, 혜자 맞니? 입구에서 영숙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영숙은 예전과 달리 화려한 보석과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혜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영숙아. 오랜만이다. 영숙은 혜자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마다 옛 친구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혜자가 들어서자 잠시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머, 저기 김혜자 아니야? 맞다. 혜자야, 이리 와 앉아. 혜자는 조심스럽게 빈자리에 앉았어요. 친구들은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혜자는 어쩐지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혜자야, 너 정말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예쁘다. 고마워. 너희들도 다들 참 좋아 보인다. 대화가 오가는 사이 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가지러 갔어요.
뷔페 테이블 앞에 서서 접시에 음식을 담는데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청소부로 산다더라.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러게. 자식들도 별로인 모양이야. 뒷바라지 해봤자 뭐가 나오겠어. 혜자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듯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혜자야,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사무실 청소하면서 살아. 별거 없어. 말을 마치자 테이블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 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제 우리 손자가 미국 유학 간다고 연락이 왔어. 하버드래. 자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 혜자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죠. 동창회는 점점 자기 자랑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된 친구, 교수가 된 친구,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차례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죠. 혜자는 그저 조용히 앉아 웃음으로 화답할 뿐이었어요. 우리 손자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니까. 할아버지 뒤를 이어 의사가 될 거래. 우리 딸은 지금 대기업 임원이야.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더라고. 성공한 자녀와 손주 이야기가 한참 오갔습니다. 혜자는 잠자코 들으며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때 영숙이 갑자기 혜자에게 물었습니다. 혜자야, 너는 자녀들 어떻게 지내? 아들, 딸 있다고 했지? 모든 시선이 혜자에게 쏠렸어요. 혜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은 회사 다녀.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 짧게 대답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죠. 그러자 옆에 앉은 친구가 좀 더 캐물었어요. 어떤 회사? 무슨 일 해? 혜자는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딸 미영이는 어엿한 바이오 기업 대표였지만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만 말하는 것이 혜자의 방식이었죠. 그냥 평범한 회사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몇몇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혜자가 딸 이야기를 회피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죠. 아이고, 괜찮아. 다들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지. 잘 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친구의 위로처럼 들리는 말에 혜자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화는 다시 다른 주제로 흘러갔어요. 누군가 최근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다들 호응하며 자신들의 여행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혜자야, 너는 해외여행 많이 다녀봤어? 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일하며 살아왔지만 해외여행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기회가 없었어. 테이블에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혜자는 점점 이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괜찮아, 혜자야.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위로의 말투에는 은근한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자는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혜자는 더욱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몇몇 동창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혜자를 향해 수군거렸어요.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혜자는 그 소리가 모두 들렸죠. 청소일이나 하는 엄마가 뭘 가르쳤겠어? 자식들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그러게 말이야. 공부도 제대로 못했으니 자식 교육도 어렵지 않았을까? 귓가에 들리는 말들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혜자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 모진 풍파를 견디며 아이들을 키워온 시간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혜자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혜자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괜히 왔나 봐.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의 표정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혜자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영숙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미안해. 우리 친구들이 가끔 말을 너무 함부로 해. 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마. 나는 내 삶이 부끄럽지 않아. 청소하며 살았지만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영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혜자의 담담한 목소리에 오히려 미안함이 더해진 듯 했습니다. 그래. 너는 항상 강했지. 학창 시절에도 그랬잖아.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동창회장에서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어요. 누군가 또 다른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나 봅니다. 혜자는 문득 이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영숙아, 나 먼저 가볼게. 오늘 밤에 일이 있어서. 벌써? 아직 메인 코스도 안 나왔는데. 미안해. 다음에 우리 둘이 따로 만나자. 혜자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 순간 동창회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우아한 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저 사람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주변에서 속삭임이 오갔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 저 사람 맞아. 지난번 경제뉴스에서 봤어.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 회장이라고 했어. 그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혜자도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자의 눈과 젊은 여성의 눈이 마주쳤어요. 젊은 여성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곧장 혜자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동창회장 전체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여성은 혜자 앞에 멈춰서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여기 계셨군요. 순간 동창회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입이 벌어졌고 몇몇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혜자를 은근히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죠. 혜자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너 어떻게 여기 왔어? 미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오늘 동창회 온다고 하셔서 깜짝 놀래주고 싶었어요. 바쁘셔서 늘 못 만나니까 오늘은 꼭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혜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딸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던 건 그저 자신의 방식이었을 뿐인데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숙이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미영에게 다가왔어요. 어머, 이분이 혜자 딸이었어? 정말 대단하네. 뉴스에서 봤어. 김미영 회장님 맞죠? 미영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혜자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받되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죠. 혜자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동창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혜자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관심을 보이며 미영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영은 예의 바르게 모든 질문에 답했지만 계속해서 엄마 곁을 지켰죠. 누군가 미영에게 어떻게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냐고 묻자 미영은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전부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청소 일을 하시면서도 저를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에 동창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혜자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미영아, 회장이니 뭐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딸은 딸이고 난 평생 청소한 거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영은 혜자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세요. 그 순간 동창회장 구석에 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죠? 미영이 대답했어요. 경제주간지 기자예요. 오늘 제가 수상소감에서 어머니를 언급해서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동창들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오늘 미영이 큰 상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던 거였어요. 혜자는 이제 주변을 둘러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이전과 달랐어요. 부러움, 존경,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자야, 우리가 몰랐네. 내가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웠을 줄은. 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영숙아, 난 그저 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청소부로 일하며 딸 공부시켰지. 특별한 건 없어. 그 소박한 말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들의 화려한 삶을 자랑하느라 정작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날 동창회 이후로 혜자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주간지 기자가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었고 바이오 기업 회장의 청소노동자 어머니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혜자와 미영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평생을 청소노동자로 살아왔지만 딸 미영 씨는 그런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혜자는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미영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죠. 엄마, 인터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처럼 살면 됩니다.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혜자의 이야기에 열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김혜자 어머니라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숨겨진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묵묵히 희생한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성공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뉴스에서는 혜자의 사연이 나날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혜자는 그런 관심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혜자의 말에 미영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딸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손녀 주은이를 데리고
혜자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린 주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혜자가 청소하던 사무실 건물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김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건물을 청소해 주셨다니 영광입니다. 혜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은 혜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더 편한 시간에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혜자는 변함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일했어요. 이전과 달라진 건 이제 사람들이 혜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김 여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혜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고마웠습니다. 팔짱 결말과 새로운 균형. 시간이 흘러 혜자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같이 여전히 청소 일을 하지만 주변 환경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사무실 직원들은 이제 혜자를 만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때로는 함께 차 한 잔 마시자며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변함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한 번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혜자 씨,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 밤 9시 혜자는 건물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돌아갔지만 이제는 미영이 선물한 작은 차가 항상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미영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였죠. 엄마, 이것만큼은 꼭 받아주세요. 제가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요. 혜자는 그날의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 창문을 닦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늘 그렇듯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창문을 통해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했죠. 문득 지난 동창회 날이 생각났어요. 친구들의 비웃음, 그리고 미영이 등장했을 때의 놀란 표정들. 혜자는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며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혜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벌써 봄이 오는구나. 혜자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영이 선물한 작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먼 거리도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미영이 살고 있는 집에 가기로 했어요. 손녀 주은이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요. 차에 오르기 전 혜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청소해온 이 공간. 평생을 쓸고 닦으며 살아온 날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느껴졌어요. 혜자는 잠시 손을 들어 먼지를 닦던 걸레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손마디, 주름진 피부. 하지만 그 손으로 자식을 키웠고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청소한 손으로 내 인생을 닦았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혜자의 인생에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진 채로 말입니다. 이것으로 김혜자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공감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